안녕하세요, 윤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염소 아침을 주고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봅니다. 지금 요래 먹고 있는 게 갈대입니다, 갈대. 제가 요즘 비가 안 와갖고 제가 이제 경작해 놓은 수단글라스라든지 이런 조사료 풀들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갈대를 아마 이번 달 말까지는 제가 베어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아우,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갈대 베는데 허리도 아프고. 예. 근데 이제 갈대가 워낙 이제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뭐 베는 건 쉬운데 갈대가 이게 되게 염소들이 맛있는가 봐요. 맛있고 또 영양소가 꽤 있는가 봐요. 왜냐면은 사료를 많이 안 먹습니다. 이 사료보다 오히려 갈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료는 남겨도 이 갈대는 안 남기더라고요. 신기하죠. 저도 이렇게 갈대가 이 염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원래 처음 알았네요. 예. 제가 오늘 방송을 킨 것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즘 쏜놈들 젖대기를 많이 사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고기 판매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고기 판매를 처음 시작해봤는데, 물량이 너무 딸려요. 딸려갖고, 지금도, 도축할 염소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또 제가 키운 염소가 아니면은 또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데 손님들한테 계속 죄송하다고 지금 고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쏜놈들을 사드리는 게 어떤 데 사드리냐면은, 제가 이 지역의 염소협회의 어떤 직책을 맡고 있어요. 어떤 감투를 쓰고 있는데, 직책을 맡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이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우리 저희 쏜놈 젖대기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예. 어제도 저한테 또 두 농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또 한 10댓마리 또 실으러 갈 겁니다. 실으러 갔는데, 염소 농가에서 대부분이라고 좀 그런데, 농가들이 염소를 지금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좀 쓴소리를 냈습니다. 회원들한테. 그럴 것 같으면, 처리가 안 되는 염소를 왜 키웠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염소 값이 비쌀 때 사갖고 계속 그렇게 키우면 돈이 될 줄 알았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좀 비판할게요.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예. 저는, 제가 오늘 좀 잘난 척 좀 할게요. 저는 이 염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작년 1월 달에 시작했죠. 올 1월 달 말고 작년 1월 달 시작할 때, 저는 이미, 염소 값이 내리막 하락세를 걷겠다라는 걸 생각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1월 달부터 축사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염소는 그 당시 11마리밖에 안 샀어요. 모축 11마리밖에 안 샀어요. 왜? 내가 염소를 키우려면은, 새끼도 받아봐야 되고, 새끼도 키워봐야 되잖아. 그 당시에 이제 만삭인 애들 11마리만 딱 샀었어요. 그래갖고, 겨울에 출산도 시켜보고 새끼를 키워봤어요. 키워보니까, 우리 집이 옛날에 이제 소를 많이 키웠거든요. 아버님이. 그래서 소를 키워본 그 경력이 있으니까, 뭐, 소랑 염소랑 뭐 그렇게 별반 차이 없네?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오케이, 알았어. 그럼 지금부터 내가 염소를 키운다. 근데 지금부터는 염소 값이 내릴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 6월 달부터 염소를 서서히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이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염소 값이 하락할 때. 그때 시작하면서 내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염소 값이 분명히 1년 안에 폭락할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염소를 키우면서 상인들이나 경매장에서 팔면은 나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엑기스 가공소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엑기스 가공소를 해봤고, 나름대로 잘 되면은, 그 다음 정육점을 한다. 정육점을 해서 또 잘 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염소고기 식당을 하는데, 탕이라든지 전골이 아닌, 그냥 술안주로 먹을 수 있는 염소고기, 불고기라든지 주물럭, 이런 위주로 한다. 왜냐? 탕이라든지
어떤 전골을 하게 되면 육수도 우려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이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건비에 죽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제 지역이 어디냐면 안동, 영주, 봉화 딱 요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에 보면은 이제 삼거리가 있어요. 삼거리 딱 안동으로 가고 영주로 가고 봉화로 가는 딱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좀 교통이 요충지입니다. 근데 그 시골에 이디야 커피숍까지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돼지국밥집도 있고 거기가 예로부터 뭐가 유명해요? 닭발집이 되게 유명했어요. 닭발구이가. 그래서 닭발타운이 있고 막 그래요. 시골인데 희한하죠. 근데 이디야 커피숍이 오히려 시내 중심가 커피숍보다 더 잘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다 제가 엑기스 가공소를 차렸거든요. 일부러 거기에다가. 예. 왜?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기 판매도 잘 되고 엑기스 잘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오픈한 겁니다. 엑기스 가공소를. 거기다가 엑기스 가공소를 오픈하면서 간판을 크게 걸었죠.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한테 문의 전화도 없고 저희 농장에도 방문도 많이 하고 염소를 분양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 염소를 통째로 고기로 해달라고 온 사람도 있고 엑기스를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됐다 이 정도면 그럼 여기서 염소 고기를 팔아도 되겠다라고 해갖고 바로 엑기스 가공소 옆에다가 바로 이제 정육점을 차린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육점을 차렸으니까 이제 제 계획은 내년 이맘때쯤은 염소고기 식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거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 목표는 뭐냐면 제가 3년 안에 그 지역을 거기에다가 이제 염소 엑기스 가공소, 염소 정육점, 염소고기 식당 이렇게 3개를 차려서 염소타운으로 해갖고 좀 유명지로 만들 생각이에요. 제 계획은 그래요. 그거를 저는 염소를 키워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그 그림을 구상을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건물주한테 저거 제가 언제 계약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이제 제가 선전포고까지 했었거든요. 자, 자꾸 말이 옆으로 샜는데,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회원들이 저한테 전화 와갖고 염소 순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제 어떤 회원이 저한테 전화 와갖고 사장님, 제가 염소를 한 100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 새끼를 놓으면은 새끼 중에 순놈들은 사장님이 좀 처리 좀 도맡아서 갖고 가는 걸로 계약을 좀 해주세요라고 해갖고 제가 오케이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염소를 많이 키운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염소값이 비싸다고 돈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료가 한 포대당 지금 1,000원이 올랐더라고요. 어제 축협에 가보니까 건초값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건초와 사료를 배합사료만 먹여서 염소를 키운다?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내가 염소를 키운다면은 일단 조사료를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사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조사료라는 건 풀이죠, 풀. 건초라든지 이런 거. 건초를 사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방목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사료를 경작을 해서 풀사료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사서 먹이는 건 안 됩니다. 염소는 소하고 다르게. 두 번째는 사료비를 절감을 해야 됩니다. 사료비를 절감을 한다는 뜻이 사료를 조금 주고 염소들을 굶기란 얘기가 아니고요. 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영양분이 있는 보조 사료제를 재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 제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를 경작을 해서 사일리지를 감죠. 사일리지라는 것은 이제 옥수수를 재배해서 그거를 파쇄를 해서 압축해서 감습니다. 감아서 발효를 시키는 거죠. 발효를 시켜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발효된 사료 보조 사료를 먹으면은
첫째 암염소 같은 경우에는 발정이 잘하고 새끼 출산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도 건강하고요. 염소들이 반질반질합니다. 그리고 사료비도 완전히 절감되겠죠. 그래서 먹는 비용을 염소는 아껴야 됩니다. 염소는요 주구장창 먹습니다. 얘들은 주구장창 먹기 때문에 먹는 비용을 아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염소 사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염소를 사육할 때 어떤 위주로 염소를 사육할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비육을 할 것인지, 출산을 할 것인지, 번식을 할 것인지, 그리고 번식은 1년에 몇 주 정도를 해야 되고, 모축은 그 어미 새끼를 올 수 있는 모축은 1년에 내가 몇 마리를 유지해 갖고 1년에 새끼를 몇 마리를 출산해 갖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염소 사육을 해야지, 그냥 나 염소 뭐 200마리 300마리 뭐 숫자 늘리기 식의 어떤 염소 사육에서 지금 염소값이 싼데 어느 순간 2, 3년 안에 염소값이 폭등을 해갖고 한 방을 노린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폭등이 나오더라도 그 폭등한 시기는 짧습니다. 그리고 침체기는 깁니다. 염소라는 게 내가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소를 사육할 때는 계획적인 사육. 그 계획이란 것은 사료값, 건초값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계획성. 두 번째는 내가 키운 염소를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런 것들을 염두하지 않으면은 염소 비전 있는 어떤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염소 농가에서도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됐다면은 지금은 좀 손해가 나도록 염소 사육 주수를 줄이고 그 시스템을 조금 먼저 만들어 놓고 난 후에 다시 염소를 늘려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